드디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월 10일부터는 최대 세금이 2배에서 3배 정도 더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연장이 없다고 선언을 했고요. 단 최초에는 잔금이 5월 9일 전에 치러지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했었습니다만 5월 9일 전에 계약금까지 포함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른 다주택자의 입장과 또 이 틈을 노려서 집을 매수하려는 매수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양쪽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카드가 나왔냐면요.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률이 재확대되고 있습니다. 0.18, 0.21, 0.29 이런 식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 압박 카드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 자, 버티면 세금이 더 비싸질 수 있으니 물건을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쓰지 않은 카드입니다만 보유세라든가 종부세 카드도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암시하면서 결국은 버티기 전략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매물 증가로 아마 외곽과 비핵심 지역이 먼저 나올 것 같고요.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우선 다주택자가 5월 9일 전에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팔고 끝낸다. 세금 최소화형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외곽이라든가 중저가, 상승 둔화 지역을 보유하신 분이고요. 특히 실거주가 아닌 분들은 세금 리스크는 더 못 감당하겠다. 이러면서 5월 9일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장점은 최대 50% 이상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보유세라든가 정책 리스크는 이제 종료가 되겠습니다. 또 현금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급매 분위기로 나가버린다고 하면 가격을 일부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꼬여버리면 조금만 더 버텼으면 할 수 있는 후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한 채만 남기고 정리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겠다. 2개 내지 3개 주택을 보유하신 분 중에서 핵심지 한 채하고 비핵심지에 한두 채가 있다. 이번 기회에 세금은 피하고 자산은 지킨다는 자세로 비핵심 주택만 5월 9일 전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지 한 채는 보유하겠죠.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장점은 중과세로 회피할 수 있고 핵심지 상승 시에는 수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핵심지 세금과 보유세 부담은 그대로 남는 것이고요. 추가 규제가 있을 때 또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다주택자가 아마 선택할 정답지 같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세 번째는 버틴다. 장기 보유 베팅형이 되겠죠. 약간 위험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강남, 용산, 마영선 같은데 초핵심지에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죠. 세금 내도 결국 오른다는 확신이 있고 현금 흐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보유세 인상 전까지는 감내하면서 10년 이상을 보면서 장기전으로 버티겠다는 거죠. 집값이 폭등하면 세금 같은 거는 상세가 되겠습니다만 희소자산 효과가 또 극대화될 수 있겠죠. 단점은 세금, 정책, 여론, 리스크 모두 감수해야 되고 또 유동성이 묶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책을 한 번 더 나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고수들만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요. 서울이나 수도권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올 지역을 한번 보면 그 첫 번째는 아마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주택자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버티기 명분도 비교적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급매 흐름으로 가버리면 가격이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에게는 반대로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금천 관악입니다. 이 지역도 투자자 매물은 출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인천의 검단 계양입니다. 여기도 입주 물량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리를 한다면 가장 먼저 1순위로 정리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매물이 만약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은 경기 외곽 신도시입니다. 김포나 파주 같은 데인데요. 여기는 이제 투자 수요 비용이 좀 큰 곳이거든요. 또 서울 접근성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논리가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겠죠. 버티는 걸 포기하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고 결국 이제 실거주 수요만 남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도권의 구축 대단지입니다. 20년 이상 구축이긴 한데 또 역세권은 아닙니다. 재건축을 거론할 정도는 아닌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집들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쉽고요.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기 쉬운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어느 지역을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들어가지 않아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지역은요,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가 가능하고 실거주 수요가 탄탄하면서 급매출현 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요, 서울 외곽 역세권의 실거주 밀집 지역입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입니다. 이유는요, 여기는 다주택자 매물이 가장 먼저 나올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전세 실거주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급매 쪽으로 만약 기울게 되면 실거주자에게는 가격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지하철에서 5에서 7분 정도 되고요. 학군, 병원, 마트 같은 게 인접해 있는 곳, 또 신축이 아니어도 관리가 잘 된 구축이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봐서 급매만 잡으신다면 실패할 확률은 적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의 인접 구축 아파트인데 광명, 부천, 안양 이런 데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 대체 수요도 계속 있고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순이거든요. 또 가격 조정 시에 체감이 좀 클 걸로 보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재건축 추진 속도가 더디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당하고 과천입니다. 여기는 실수요가 가격을 지탱하고 있고 다주택자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조정이 와도 회복력은 최상일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싸게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입지 좋은 단지에 타이밍을 잘 노리셨다가 급매가 나오면 매수를 하시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비싸지만 실패 확률은 가장 낮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또 피해야 될 지역은요. 실수요가 약하면서 매물이 쌓여도 가격 방어력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 같으면 피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검단, 파주, 김포 같은 곳들입니다. 급매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못 들어가시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다. 재건축이 불확실하면서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 곳,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또 매물이 나와도 이런 데는 나중에 물건을 다시 팔려고 해도 이런 데는 잘 안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또 가격 회복도 굉장히 늦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가격은 많이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런 데는 싸 보이는 게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수요만 있어서 오른 지역입니다. 뭐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다거나 카페에서 소개했던 뭐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아마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추리할 것인데 실수요자가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끝물을 타실 수가 있겠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매수해도 10년을 산다 해도 아마 후회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정도 확신이 든다면 매수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싸다 하더라도 패스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5월 9일 이후에는요. 지금 토지는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실거주가 가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투자 논리로만 올랐던 곳은 아마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진짜 입주해서 살고 싶은 곳 위주로 방향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유예 종료에 따라서 매도자의 입장과 매수자 입장에서 방향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내용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